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기초연금 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으로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2008년도부터 실행되던 것이 2014년도 법이 폐지되면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기초연금법에 보시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급권자의 범위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7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이란 것이 틀렸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70%에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희망자의 친족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신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대리인,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대리인은 친족,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족도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상실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권은 상실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또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이 수급권자 사망과 유족급여와는 관련이요. 유족급여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을 하되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80%씩만 준다.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이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여기는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조세로 운용을 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체의 40에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연금급여액은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그래서 기준연금액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한 때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에서 벗어난 때에는 상실이 됩니다. 연금 수급 희망자의 연금 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대리인, 그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거지요. 63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군요. 6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상에 나오는 소득 인정액은 본인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80%만 지급한다. 그렇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건 말장난을 해놨군요. 그래서 이거는 가산하여가 아니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3교시 3교과 마지막 과목이기 때문에 잠시 피곤할 경우를 이용한 함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유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 그렇습니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국유로 이주한 때,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상실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도 시군구가 아니죠. 국가가 40에서 90%,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권리소멸시효는 국민연금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초연금도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에 관련된 걸로서 소멸시효 5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 5년으로 하고 있는데, 분할연금 행사에 대해서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분할연금은 3년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지요. 다음에 65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부터 또 의료급여법이 나와 있군요.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이것이 시행된 것은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진행되던 것이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엔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의료급여법상 요양비용 청구에 관련된 서류 등은 5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5년이 원칙이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의료급여에, 급여법에 나오는 급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급여와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또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도 급여를 보면 요양급여 대신 의료급여라 하고, 그리고 요양비가 있고,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 대신 임신, 출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있고, 건강검진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뭐냐면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상황, 근로 능력들이 변동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변경, 이건 틀린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에 보시면 거기는 직권으로 해서 본인이 신고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재산 상황이나 소득 상황, 근로 능력의 변동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기 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6번 봤지요? 66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하지 아니한다. 중복급여 할 필요 없지요. 또 그런데 중복급여를 하는 도덕적 예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아니죠. 요즘에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클라이언트 중심 시대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합니다. 스티그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급권자 인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나 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 자 이런 등등이 모두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2차 의료급여기관을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지정, 신고, 허가, 지정 이 차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당연히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나 비급여 비용 또는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주 명문으로 의료급여법 11조의 4에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을 한다. 그렇죠? 의료급여법에는 수급권자가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이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법에는 사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나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나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활, 예방, 재활, 이송도 의료급여 내용에 포함된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건강보험법상에 나오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요.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2번. 의료급여증을 색깔로 구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 모명을 가졌기 때문에 색깔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5가지 급여 있죠. 의료급여, 요양비,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임신 출산에 대한 이런 특례 다 등이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검진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급여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양급여를 의료급여로 하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상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바우처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특례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급여 비용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도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보장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조건부 수급자에 관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따른 수급자는 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보면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이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도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69번에 보시면 69번에 9번 보시죠.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에 5년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2006년부터 10년까지. 그러다가 2009년도 개정을 통해서 연금법으로 바뀐 건데,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 위기 상황에, 소위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떤 생계, 위협 등의 아주 위험에 빠진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그 대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을 통해서 가구 구성원들이 본인이나 또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사망 또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가구 구성원도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또 그런가 하면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이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다. 그래서 이 긴급지원 기관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긴급지원기관이라고 직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 생계 지원은 1개월간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여기에는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또 기타 지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생계 지원이나 또 주거 지원, 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월씩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 지원과 의료 지원은 한 번,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한 번씩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의료 지원은 교육 지원까지 합쳐서 2회를 넘을 수가 없고, 교육 지원은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교육 지원은 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다 강의했던 거지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긴급지원 여부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기법상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틀린 거지요. 답은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에 보시면 70번으로 쭉 차례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0번으로 가서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긴급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도덕적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국가 및 지단은 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분담이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좀 위기 상황이나 것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시적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정보 제공 또는 연계 서비스의 연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무 가입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민법에 자유했던 민법은 계약 자유의 근대 민법의 원칙에는 자유재산권 절대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의 강제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계약 자유의 원칙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시한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수급권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 의무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적 부양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적 부양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죠? 수급권자의 범위. 그래서 국가 책임도 인정하죠. 국가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지 국가 책임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사적 책임을 출발점으로 해서 옛날에는 친인척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만 나중에는 가족 그리고 법제로는 이촌 그러다가 일촌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 허가 승인은 행정행위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답은 5번이 되겠군요. 이거는 법령으로 국민연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3번도 맞는 거죠.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제2국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된다?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그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또 정지가 되는 것은 국외 여행 또는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또 병역을 필하고 있을 때 또는 교도소나 수용시설에 있을 때 이럴 적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건강보험급여의 제공이 정지가 됩니다.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권리구제, 권익침해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유신청, 이건 틀린 거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2번에 걸친 이유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보장기관인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유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3번은 틀린 거지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 비용 반환 명령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의 신청,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을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 또 그 부양 의무자는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서비스, 맞으면 복지 서비스, 그래서 복지 실시기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호 대상자, 그 친족,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것은 이의가 있을 적에는 복지 실시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권리구제 참 중요하지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 가지는 누구에게 하느냐는 다르겠지만 절차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이의 신청, 또 심판 청구,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의 신청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했다가 불복할 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적으로 이의 신청하고 불복할 때 심판 청구하고 또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또 아동복지법이 시작되는 거군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아동복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74번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